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원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부임된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박성덕 녹색건축 사업과장입니다. 함께 배석한 공원행정팀 유순숙 팀장입니다. 황지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4년도 세출 결산 현액은 1,423원 1,601만 원으로 837억 8,921만 원을 집행하고 552억 6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2,033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세출 예산 총액은 135억 315만 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2,528만 원으로 8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 2,004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억 5,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2024년 봄철, 헬기 및 임차 사유 등 4개 사업 7억 1,485만 원 명실 이월하였고 숲길 조성관리 등 동절기 공사 정지 등의 사유로 5개 사업 2억 519만 원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불용 사유로는 397쪽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액 100%가 집행 잔액이며 그 외에는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보험과 소관입니다. 보험과 세출 예산 총액은 817억 6,697만 원으로 지출액은 543억 4,498만 원으로 66.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52억 3,020만 원, 집행 잔액은 21억 9,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모상걸링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 177억 8,602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은실 근린공원 조성 등 13개 사업 74억 4,417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432쪽 서정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잔여지 대상지 보상비 부족에 따른 1억 6,675만 원 등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470억 4,588만 원으로 지출액은 178억 1,893만 원으로 37%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0억 5,621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7,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 세교동 행정복지사 건립 등 5개 사업 95억 5,613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성복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16억 755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신장 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78억 9,252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한성록 소장님께서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집행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을 해도 끝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일을 예, 해도 그렇습니다. 끝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전에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의 어떤 사업 관계는 거기에 좀 적응되지 않겠어요? 우리 평택 시를 푸르게 가꾼 어떤 사업에 대해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런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저기 소장님 맞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산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의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나 또 녹색건 쪽 사업과나 또 우리 인원 직원 공무원들 배정도 한계가 있고,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사람 품도 적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맞죠? 산림녹지과장님. 공원과장님은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구 과장님이시죠? 안중 네? 안중읍장 하시면서 이제 공원과로다가 오셨는데, 제가 공원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평택시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16쪽을 아니죠. 398쪽을 보시면 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헬기 한 대가 임차죠? 임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임차 헬기 연식이? 예, 연식은 한 20에서 30년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리모델링을 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매년요. 그래서 이제 크게 그 연식에는 물론 연식은 있지만 그거와 달리 리모델링을 다 해서 오기 때문에 큰 이용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은 1년에 이제 임차 비용이 2억 8,200만 원, 거의 한 3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물론 이제 산불 예방 홍보 이제 9월달, 10월달 그때 하고, 10월달쯤 해나요? 10월달쯤 하고, 봄철에 또 2월, 3월달에 많이 하죠. 산불 예방 홍보 방송을 헬기가 이동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한번 헬기가 이륙했다가 착륙할 때 몇 킬로 정도 운행을 하고, 헬기 연료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금액이? 그거는 혹시 과장님 계산해 보셨나요? 예, 일회 운영에 따른 연료는 계산 정확히는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헬기를 운행을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저희 산불 위험 지역을 전체적으로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 시 전야를 돌고 순찰을 한 후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차 비용은 고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계속해서 이제 저수지나 이런 하천 쪽에서 물을 담아서 계속해서 이제 진화 작업을 할 텐데, 횟수에 관계해서 아니면 이동 거리에 관계돼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될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약을 할 시에요. 저희는 이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봄철은 일반적으로 2월 1일에서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운행이 되고요.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행이 됩니다. 운행 기간에 맞게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봄철에 105일, 가을철에 45일은 150일 합계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150일 전후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뭐 화성이나 안성시나 화성시나 뭐 인근 용인시나 이런 데에서 대형 산불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그 인근의 그 각 시에서 시군에서 같이 그 헬기 산불 진화 헬기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경비 들어가는 거는 경기도에서 일괄 다 지원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다 지원을 해놔요? 중앙 산림청에서. 그 부분은요, 이제 별도로 지원 인건비라든지 뭐 그런 지출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서로 공조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도와주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불 방지 대책 그 도비가 6억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2억 8,200 이거는 이제 임차로다가 지출을 했고 명시이월로다가 3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2025년 그 임차 비용으로다가 별도로다가 이게 금액을 명시이월 시킨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봄철에는 임차를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헬기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액이 6억만 예산이 수립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못하고 가을철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이제 저희가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2월 된 사업비는 약 3억 여만 원은 이제 올해 금액하고 합쳐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지금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임차 비용이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제 지금은 좀 헬기가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금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7억여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유발 시에는 뭐 헬기가 파손되거나 뭐 그랬을 때는 그 보험으로다가 해결하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뭐 평택시에서 예비비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또 충당을 시키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헬기 개인과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헬기 보유한 회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서 보험을 다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12쪽 보시면은 그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이 예산이 있었어요. 2억 7천만 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준공을 했습니까? 예, 요 부분은 이제 지난해 3회 추경에 그 연말에 이제 예산이 수립되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설계는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발주를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10월경 전후로는 다 준공 예정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예, 위치는요. 지금 바람길 숲 있는 동삭동하고요. 그다음에 SK 뷰 아파트 옆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죽백동에 있는 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맨발길 조성된 그 평택시에 조성된 구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량은 인지는 못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이제 저희가 바람길숲 통복천 구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박산 고기 구간 그리고 한박산. 예. 그리고 저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부근린공원에 저기 공원과에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다리 생態 공원에도 이제 원용림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청북 신도시 내에 이제 가사 근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도 공원 내에서 이제 한 예, 6군데 만들어진 정도 부분이 현재 운영을 하는 거네. 6군데? 6군데, 5군데? 통북천, 한박산, 동부그린공원, 청북 4군데? 네, 그리고 이제 저기 임야를 이용한 부분은 지금 불악산의 일부 구간을 이제 운영 기존의 산책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는 많이 안 든 상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안산 같은 경우에도 그 정산 부분이 대부분 항토길이어 가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해 가지고 그쪽도 일부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질문을 좀 드리냐면은 사실 이거 맨발 걷기를 좋아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요. 건강을 이유로 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유지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이 된 상태에서 황토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뭐 겨울에는 뭐 어느 정도 맨발 걷기 운동을 좀 자제하시겠지만은 봄부터 가을철까지는 이제 많이 활용들 하시는데 비가림이 없는 시설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계절 장마 계절 이럴 때는 계속해서 습할 거 아닙니까 바닥이 질퍽거린다고 할까요? 좀 빠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원상복귀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그 헤어 드라이로 식으로 뭐 물기 있는 머리를 이렇게 말리듯이 어떤 그 황토끼를 이렇게 건조시키려면은 어떤 그런 장치가 있어요? 건조 장치가? 그러한 특별한 건조 장치는 없습니다. 항토 길도 있고 이제 맨발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길 숲에는 생태 흙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는 배수가 잘 되게끔요. 그 밑에 현무암층도 형성을 돼 있어서 비가 오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비가 온 이후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맨발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다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위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또한 길이 있습니다. 그쪽은 특별하게 뭐 저희가 저희 기존에 있는 길을 정비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 쪽에 있는 항토길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가 오면은 조금 그 부분이 미끄러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공원가에서도 잘 활용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평상시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맨발 황토길 조성을 해놓고 나서 유지 관리가 이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지역별로 뭐 각 읍면동에 어떤 시설이 돼 있다고 하면은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각 뭐 12개 단체 뭐 8개 단체부터 12개 단체까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그 공원 그 각 뭐 마을별이나 동별로 읍면동별로 공원 조성 뭐 소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 또 관리도 하고 그러죠. 요즘에 공원 꽃길 가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로 지금 이제 읍면동에서는 행복정원사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화단처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공원가에서는 이제 공원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그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토길 조성하는 그 유지 관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황토길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아, 예, 그 부분은 저 고원과랑 저기 상의를 해가지고요.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함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들여서 황토길 조성을 해놨는데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사용을 못하거나 그러면은 또 시민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그러니까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이렇게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 이율도 많고 사고 이율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이런 흔적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도 많고 최선을 다했다.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흔적이 없다. 움직이면 흔적이 생긴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애쓰셨고. 예,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정책 목표가 4가지 돼 있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 성과 보고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산림 자원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통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 및 서비스 제공, 산림 서비스 제공과 완충 녹지, 가로수, 가로하단 조성 관리,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등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 시민과 함께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과 목표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아니 그 정책 목표. 정책. 예. 정책 목표에 보면 제가 보는 책이 결산서예요. 예. 결산서에 정책 목표가 있고 정책 목표에 따라서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어요. 4가지 목표에 따라서 예산도 세웠고 결산도 했는데 예. 거기 성과지표 같이 나와 있죠. 네, 이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지표가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및 조성 관리 관련해 가지고 성과 지표는 3개 성과 지표인데요. 이 중에 이제 달성은 3건 다 사업 목표 완료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로녹지 조성하고 유지 관리 이 파트인데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한 개 지표에 대해서 목표 달성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푸른 도시숲 조성 및 지속 관리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 2개가 2개 다 저희 목표 달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제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을 전부 완료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 및 운영 이 관련한 부분은 성과 지표가 2건 중에 1개 지표만 목표 달성하고 하나는 마무리 시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액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예산액은 이제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총괄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지표로 삼은 겁니다. 우리 결산서에 얘는 뭘로 봐야 돼 이거를? 산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조림 물량, 그다음에 숙각고기 물량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 예산액을 뭘로 짰는지 그 리스트 좀 한번 주세요. 그 정책 목표에 대한 예산액을 짠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목이. 예, 그것 좀 한번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 달성 지표도 거의 뭐 100% 이렇게 달성을 하셨는데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인데 이것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2월이 8억 4,500입니다. 전체 봤을 때
또 2월액도 작년도 2월이죠. 9억 2천.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2월된 전년도 23년도에 2월된 금액과 그러니까 24년도 2월된 금액을 좀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산림보호 관리에 23년도 2월된 게 1억이에요. 1억 75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24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서 3억 7천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25년도로 그대로 넘어왔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3년도에도 여기도 사고나 명시이월이 있었을 텐데 2월액이 늘어나. 대부분 다 늘어났어요. 그죠? 잔액도 물론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대부분 2월액이 25년도로 넘어오면서 2월액이 줄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산림녹지과. 이제 도시숲 조성관리에서는 줄었어요. 굉장히. 예산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25년도로 넘어온 게 25년도 결산해봐야 알겠는데 우리 정책 목표에 도시숲 조성이나 도시숲 관리가 100% 달성으로 예를 들면 뭐 측정 산시식이 다 별도로 있겠지만은 100% 달성 100%. 근데 도시숲 조성에 보면은 조성 관리에 보면은 물론 2월 금액이 상당히 줄었지만은 23년도에는 4억이라는 2월 금액이 넘어왔지만 25년도로 넘어와서 1억 2천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사업이 잘 된 것이냐? 일단 수치상으로는 정량적으로 표시되기에는 성과지표대로 2월 금액도 줄었고 사업이 잘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사업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증가되고 있었어요.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사업비가 조금 증가는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출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3년도에 2월 된 금액들을 보면은 그대로 계속비 2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2월은 없죠. 계속비 2월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근데 그대로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은 늘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럼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요즘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잘못 짜서 그랬을까? 전년도 23년도 2월이면서 부족하니까 새 예산 여기다 붙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남아. 그럼 사업에 뭐 부실이 있는 건지 예산을 또 너무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보조금 뭐 국도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매칭 사업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또 이제 7월 20일부터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보면서 또 체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다 안 봐도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는 보이고 또 고생하신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전에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흑향기 맨발길 조성도 그대로 사업이 안 되고 그대로 명시 이월이 됐고, 탄소중립 실천도 시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대로 명시 이월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예산을 보는 거는 이대로 해서 이제 또 그 전에 업무 보고나 내년도 예산 짤 때 또 소장님하고 또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관대하게 예산이 또 세워지다 보면, 물론 또 적게 세우다면 또 사업이 힘드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계획성 있게, 목표도 좀 계획성 있게 좀 전체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여러 가지로 많이 쓰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제 김승겸 위원님 결산서 위주로 해서 성과 목표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좀 해주셨어요. 예산하고 접목해서. 저는 성과 보고서를 보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정책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라고 우리 소장님 아까 설명해 주셨고, 숲 가꾸기 사업 계획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24년도에 얼마를 계획하셨어요? 예,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가 큰 나무 2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2헥타르, 조림지 가꾸기 18헥타르, 그리고 산물 수집 및 예방 2헥타르입니다. 이게 실행 면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4년도 실행된 면적. 그 계획은 뭘로 잡으셨냐고? 계획도 이거예요? 예, 과장님이 얘기한 그 면적이 실행 계획 면적입니다. 그럼 그러면서 25년도는 몇 헥타르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 25년도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성 성과와 목표 100이라는 그 측정 산식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자꾸 드는데,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그러면 5년 평균 우리 산불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산불이 한 건만 있을 거예요. 5년 평균. 5년 평균하면은 거의 1년에 적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2건에서 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면적은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측정 산식에 우리 산림보호관리 달성률로 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셨고, 측정 산식에 명시를 해주셨어요. 5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 그리고 당해년도 산불 발생 건수 곱하기 50 플러스 소나무 재선 충병 제거 본수, 소나무 재선 충병 감염 본수가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달성률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죠. 소나무 재선 충병이 감염이 된 게 몇 개고 제거를 당연히 100% 하셨겠죠? 그쵸, 문제가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건 당연히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위원장님 요 측정 산출에 대한 방식은 네. 저희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합동평가의 자료에 의한 그 산출 기초이기 때문에 지금 산출 기초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면적으로 봐가지고 건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걸 건수로 잡아주기 때문에 저기 만평탄 건수나 100평탄 건수나 똑같은 건수로 잡아주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 나더라도 평가에 갔을 경우에는 좀 많은 그런 저희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현실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도라든지 삶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상하게 면적으로 안 봐주고 건수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특성 상식을 여기 이쪽에다 이제 그렇게 명기를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식화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참 이런 건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도 마찬가지고 방제 본수가 있고 일반 그 병해충 또 방제한 내용은 또 면적으로 산출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이 있어요. 성과 보고서를 계속 보다 보면 사실은 이거 성과 보고서 한 권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뭐가 문제고 뭘 시정해야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의 굵은 흐름은 다 보여야 되거든요. 자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 성과 보고서 작성해 주신 내용들 보면 추측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전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 김승겸 의원님 아까 푸른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예산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식재 계획 본수가 있고 식재한 실제 본수가 50% 차지하고 조성 계획 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조성된 개소를 가지고 해서 50%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목표 100이 나왔다.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관련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쭉 있어요. 단위 사업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시집 조성 계획 개소가 24년도에 몇이었어요? 몇 개소였어요? 미세먼지 차단습이 이제 1.5헥타하고 항만 배후단지 1.5헥타 해가지고 3헥타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환경 조성해가지고 이제 저기 녹지 조성하는 그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사업이었던 부분을 이제 덕동초등학교에 이제 조성 완료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체로 행복종원사를 활용해가지고 행복종원단 운영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42억 5천 예산이 들어간 도시숲 조성 관련 사업 예산 사업 결산 현황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실제 예산 지금 사업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달성 성과 목표 대비 달성 성과 10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저희들도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알아볼 수 있고 현실 반영이 되는 성과 보고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건 좀 깊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 보고서 547페이지 보면 공원 조성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쾌적한 공원 관리 사업의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가지고 퍼센티지로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가요? 예산 집행한 내용 대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당초에는 이제 이게 송탄근린공원이 지산 초록공원으로 명칭이 이제 바뀐 사항인데요. 네. 당초에는 이 부분에서 준공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그 다음 연도에 조성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목표 달성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과 지표는 그럼 지산 초록공원만 우리가 성과 지표로 잡고 나머지 청북 하늘빛 토수공원이나 모산 은실 이런 것들은 지표에 반영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쾌적한 공원 관리 사업으로 사업 지표에 들어가고.
사업에 포함된 거고 별도로 송탄 근린공원 조성 사업만 따로 지표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따로 한 이유는? 그러니까 단위 사업이 달라서.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세부로 목을 뽑아놓은 겁니다. 내용을 좀 성과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552쪽에도 정책 사업 목표에 보면 선진 공공 건축 구현 이 성과 지표로 잡혀 있는데 이게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에는 다른 걸로 잡힙니까? 이게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걸 다시 한번 또 그런 형태로서 또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체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 공공건축 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이 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신규 공공건축물에 대한 BF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건별로 잡는 거예요? 요 당시 때 잡았던 거는요. 네. 그때 청사 착공했던 게 24년도 초기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처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그 당시 때는 건이. 그러면 정책 사업에 요것만 잡고 전반적인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을 성과 지표로 잡을 것은 계획이 없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때 목표 잡았을 때 그 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잡은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물 예, 지금 또 진행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 건지 또 고민하시는 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봐 주시고 예. 점점 달라지는 성과 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주민 누가 봐도 우리 시가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잘 진행되고 있구나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 보면 그 지출 잔액이 좀 많은 액수도 있지만 이제 그 불용률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해서 기재해놨어요. 푸른도시 사업소도 보면 그 산림녹지과에는 30% 이상 불용된 게 한 4건이 있거든요. 공원과도 이제 한 4건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뭐 다 그 이유와 뭐 근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보존 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왜 이게 반환을 연말에 못한 뭐 사유가 좀 있나요? 24년도에 못하고 25년도에 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국도비 정산은 이제 보통 연말 가기 전에 정산을 해가지고 그 수치에 의해서 본회 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반납하는 사항들인데요. 이제 요일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도에서 그 요일에 대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의외로 두 개 사업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에 가지고 거의 한 1억 가까운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초에 이제 반납 완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도 이제 공원 조성인데 그 서정하고 윤리 진유역 소공원인데 이게 진유역 소공원은 2월을 시켰어요. 근데 서정하고 윤리 근린공원은 뭐 액수가 하나는 1억 6천이고 하나는 10억인데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넘겼어요. 왜 이게 2월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 자체가 2월 돼서 넘어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 2월이 불가해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서정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대상지 지금 1억 6천여만 원 갖다 자녀 대상지 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 처리했고요. 마찬가지로 윤리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적 재조사 도시계획 시설 변경 건이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됐지만 최단 보성 소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집행 잔액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 처리해서 그 다음 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로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수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이제 고민은 좀 들어요. 네, 우리 공원과장님 오신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텐데. 그다음에 다음 연도 2월에 사업들이 쭉 있어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시 2월, 사고 2월 된 사업들이 있는데 뭐그 녹색 건축 사업과도 보면 명시 2월, 사고 2월, 또 계속비 2월 이런 사업들 축이 있는데 하여튼 그 각자의 사유와 뭐 이윤들은 다 뭐 있고 나름대로 뭐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각각의 이월되는 부분들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은 뭐 원래 계속비 사업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고 이월 자체는 예상을 못한 부분이라 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거꾸로 또 명시 이월이 괜찮냐 이것도 아니야. 왜냐면 명시 이월은 계약을 다 했는데도 집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이렇게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상을 하는 사이의 문제들도 업체들이 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들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청사 건립 기금이 24년도에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그 조성액이 한 90억 정도 줄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의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주민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나름대로 좀 뭐 대안이나 대책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확보에는데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 말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이제 변전소 부지가 이제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한 14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약간 최대한 대로 공유재산도 같이 매각하는 것도 같이 힘써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계속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돼서 변전소 담당 부서에도 저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녹지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안에 부지만 파냐? 그 녹지도 같이 해서 팔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법이나 행정에 제약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 평가도 정확히 좀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을 정확히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시설이기도 하고 주민분들한테 썩 바람직한 환영을 받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 부서에도 말씀을 하셔서 예, 적절한 가격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당부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푸른도시 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평택에 어떻게 보면 도시의 질을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당연히 공원을 만들고 산을 가꾸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또 건물도 우리가 공공 건물을 우리 평택에 맞게 좀 건설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좀 높이는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도 공원의 부지를 사고 하는 이유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적절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채를 통해서 토지가 지가가 좀 낮을 때 사실은 매입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부지들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시기를 오히려 놓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무조건 뭐 지금 와서 샀다고 뭐 지방채 발행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만 한쪽에 놓고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지금 읍면이나 이런 데는 공원이나 뭐 이런 산의 어떤 우리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반면 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좀 지금의 자금 사정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향후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공원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데는 공원으로 결정하고 매입을 할 시기에는 최단기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공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된 다음에 나중에 또 지가 올라서 그때 가서 또 살려고 해서 하는 방식이 반복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청북 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시기에 잘 매입을 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적은 예산으로 하고 무슨 길 뚫어주고 뭐 맨날 그런 것만이 전부인 시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방금 해주신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산업 관련한 내용들, 개발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심장이다라고 한다면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깊이 공감을 하고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 사업소는 명시이월도 좀 많고 사고이월도 좀 있고 뭐 이월되는 것도 이제 공사가 장기간 공사도 있고 단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산불은 저는 전년도에는 산불이 작은 거 하나밖에 안 났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산불은 이제 작은 것으로 시작해갖고 1년에 한 2-3개 정도. 이게 저희는 큰 산도 없지만 그래도 큰 불은 큰 화재는 저희 평택에는 별로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한 건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산불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긴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다른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기 때문에 저희 평택도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 산불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여기 보면은 뭐 산불에 대한 산불 감시원이 저희는 주로 어떻게 북부, 서부, 남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북부, 남부, 서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산불 진화 대원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산불 진화 대원은 35명인데요. 본청에 12명, 송출에 12명, 안출에 11명, 모두 35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감시원도 따로따로 이 세 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감시원은 저기가 예산이 1억 1,900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이거는 예산 집행 잔액이 300만 원이 됐는데 그 뒤에 405페이지에 보면 이 산불 진화 인력 이분을 지금 산불 진화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본청에 12명, 북부에 12명, 서부에 11명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이건 아니시죠? 아, 예, 감시원은 따로 저희가 저기 진화 인력은 없고요. 이 진화 인력은 그럼 무슨 진화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부분은 405페이지에 있는 네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이 부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 산불 감시원하고 진화대원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시하고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진화 요원들을 와서 직접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숲가꾸기에서 뭐 큰 나무 2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뭐 2헥타르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국도 12 매칭 사업이 그 숲가꾸기에서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만큼 2헥타르만 해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산불 예방 숲가꾸기 1헥타르, 조림 가꾸기 2헥타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도비 매칭인데 이게 이제 불용액이 있어갖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숲 가꾸기 1헥타르인데 이 예산에 맞추어서 그 주위에 조금 더 숲을 더 가꿀 수는 없는 건가요? 왜 불용을 하신 이유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숲가꾸기 사업 그리고 조림 그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이제 산림청 국도비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전년도에 사업 물량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산림청에서 확정 지어주는 물량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림을 개발하려고 하지 산림을 가꾸어서 어떤 소득을 내려고 하는 그 산주들은 거의 대부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수록 사업 물량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저희는 새로 심는 것보다도 가꾸는 게 더 많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뭐 예, 바람직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41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뿌리 번식으로 훼손된 인도 보수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설비로 이 평택시에 이런 것이 적지는 않지 않아요? 근데 1억 갖고 이 예산액 1억이에요? 1억 갖고 이게 가능을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예상이 되는 지역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우리 훼손된 인도를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행갑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많이 훼손된 곳이 곳곳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원이 들어가도 그만한 예산의 적정성 있는 거 뭐 어디 올해는 뭐 북부 내년엔 서부 그 이듬해는 남부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정해주는 건가요? 예, 이제 요 관리 체계는 저희가 이제 남부 지역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요. 하고 그리고 이제 북부는 또 가로수 관리를 송탄 출장소에서 하고요. 또 서부는 안중 출장소에서 지금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는 데는 어디서 하는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주로 어디 지역이에요? 지역은? 요 부분은 이제 저희 남부 지역에 있는 기존 도심에 있는 문제성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가꾸기부터 뭐 섭길 무슨 뭐 맨발 꽃향기 뭐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실 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뭐 장기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식재를 좀 부탁드리고 뭐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하나 뭐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성인지 예산을 봤는데 푸른도시 사업소의 성인지 예산은 집행률이 23%인데 혹시 이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 자료를 보니까 2023 성립 후 증감액 명시이월돼 갖고 이제 세계동 행정복지타운을 최종적으로 뭐 편성을 그쪽에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 여성 목표가 2024년 목표가 여성 친화 시설로 이거를
세교동 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는 목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모유 수유실 있잖아요. 모유 수유실을. 그 계획을 잡아서 그 하나의 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뭐 모유 수유실이 행정복지타운에 거의 있나요? 다른 행정복지타운도. 지금 기존에는 없고요. 없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다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타운이 여러 군데가 지금 건설 중이고 있어요. 아직 뭐 착공 중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 모유 수유실이 추가로 만들어지나요? 일단은 안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또 어떤 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세교동 같은 경우 모의수를 좀 만들어 놨고요. 그걸로 인해서는 그럼 성인지 예산이 좀 올라갔겠네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25년도에는 23%에 머물지는 않고 거의 그래도 다른 데는 다 좋은데 90% 이상인데 이래서 제가 이거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손한명 의원님 추가 보충 질의하신다고.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제가 공원과는 질문을 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2쪽을 보시면은 공원호수 수질 개선 사업비를 7억 1,300만 원 투입을 했어요. 이거 어느 팀장님이 말씀하실 건가? 팀장님. 공원 조성팀장님, 공원행정팀장 어느 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관련 팀장님이 참석을 못하셨어요. 네? 네, 질문해 주시면. 공원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련 팀장님은 참석. 공원 및 관리팀. 관리팀. 이게 지금 배다리 저수지하고 모산 저수지 이제 수초 제거 공사를 한 것 같아요.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7억 정도, 7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뭐 적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그 주변 뭐 잡초, 뭐 수목, 잔수목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거를 뭐 했을 텐데 대부분 장비를 뭐로 씁니까? 장비. 지금 현재 활용하는 장비는 거의 보트식으로 해가지고요. 인력이 직접 그 장대처럼 길게 늘려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작업해서 그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대 피면은 몇 미터 정도까지 뻗어요? 지금 배달지에서 수심이 약 한 1.2m에서 한 1. 가장 높은 데가 한 1.5m 정도 되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게 거의 수작업으로 해서 이런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폐기 처리하는 그 물량,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별도로 마름도 있지만 그 기시 옛날부터 번식됐던 그 연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거저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현대화 방식으로다가 이거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작업 말고 방법이 없어요. 이 수작업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수소 제거 중에서도 그 준설 작업에 같이 포함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식으로
그 밑에 있는 오니 같은 걸 전체로 뽑아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초 작업은 갈수록 물량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작업도 작업이지만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업 전 수질 농도하고 작업 후 수질 농도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그 전에는 이제 분기별 아니면은 저기 월별로 이렇게 수질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3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4년도 몇 월 달에 이거를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뭐 몇 월 달이라는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작업하기 전 수질, 작업 후 수질 테스트를 해봤었어요? 그 자료는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모산 저수지 작업하는 걸 한번 봤어요. 모산 저수지.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제가 담당자 과장님인가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굉장히 더운 날 두 분이 물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낫으로다가 이렇게 그 도구가 낫이죠, 낫. 뭐 낫하고 뭐 이렇게 이제 소시락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긁는 거하고 그거를 제가 딱 봤을 때 야 옛날 구석기 시대에 하는 그런 작업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요즘에 장비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또 위험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한테 저 어느 업자가 저 사업을 했는지 몰라도 예산을 아끼려고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해나 제가 그런 의문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럼 배달이도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작업을? 오산클린공원에 작업할 때도 저도 그걸 보기는 봤었는데요. 그 방식하고 배다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시키면 안 되죠. 위험성도 있고 작업 능률도 안 오르고 그 물속에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물속에다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라고 시킵니까? 이거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예, 그거 저 인정합니다. 하나만 더 그 에너지 체험 공원 조성 사업이 3억 5천 있는데 이게 이제 광급자재 수급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사고 2월을 했어요. 2억 2,600만 원. 어떤 광급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봤는데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월은 했지만 저희가 2월인가 다 제대로 수급 받아가지고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안중에 제가 저희 안중읍에 있을 때 했던 건데 정확한 공원 명칭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네, 이 자료 사업에 대한 거는.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다 지적을 해주셔서 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도 보면 상당히 명시일하고 사고율이 비중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농대 건축 사업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가 사고 이효를 하게 되면 지출원인 행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해년도에. 근데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고 이율은 실은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고 의회에다 승인 없이 사고 이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해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혹시 다음에도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없겠죠? 예, 사고 이율된 게 집행이 안 되고 별도로 이율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후를 해서 그때도 만약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면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 절차가 가지고 가죠? 불용 처리 가입니다. 그냥 불용 처리해서 나중에 다시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만약에 그 사고 이월돼서 불용이 된 곳까지 간다고 하면. 근데 사고 이율 넘은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97% 정도는 거의 집행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기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은 정산 들어갔을 때에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좀씩 저기 잔액은 남습니다. 이렇게 사고 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명시이월도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 어느 명시이월은 특히 어느 정도 좀 추측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예? 추측이 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명시이월을 알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실은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 잘 고려 참작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잘 명시이월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이게 결산감사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질의하는데 결산감사에 맞게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대부분 10월까지 예산을 집행률을 보고 저희들의 보고하고 그 다음 예산을 짜는데 왜 집행률이 거기밖에 나오지 않았냐? 근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편성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 항상 답변이 후반기에 마지막 11월, 12월 달에 다 예산을 소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와요. 그럼 그 2달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결산감사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전년도 거 우리가 결산감사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볼 수가 없어. 전년도 예산 편성한 거로 갖다가. 그런 좀 약간의 법적으로 뭐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중요 부서만큼은 사고율이라든지 명시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결산보고 감사할 때 진행률 같은 거는 한번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몇 프로 진행률 같은 거. 그래야 결산감사에 좀 효율성이 있지. 이건 결산감사를 지금 봐서 예산 편성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의심이 됐고 그래도 몇 가지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와서요. 우리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이 있죠.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 이거 신청하는 그러니까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부담 예. 같은 건 없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위험목에 해당되면은 신청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 한번 규정 같은 것 좀 한번 제가 좀 답변을 드릴 때 상당히 좀 난해할 수가 있어서 그 답변 좀 뭐 근데 실은 이 편성한 거 보니까 평택시에서 실은 산이 되게 고산이 없어요. 저산 평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가 상당히 위험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목 수고 저한테는 엄청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왔는데 예산 편성은 4천여만 원 하고 집행 잔액까지 남아서 제가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방지 관리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 보니까 그냥 참석 수당만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2회에서 페이지는 405페이지고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사방지 이게 심의위원회에서만 열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사방지에 대한 관리 실태 파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방지의 위험 요소라든지 산세타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나 파악을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관련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평택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에 폭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산사태가 위험이 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또 그
그 감시를 해서 그 부분도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상당히 우리 북부 지역에 그나마 얕은 산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바로 빌라도 상당히 위험을 겪은 적이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413페이지 뭐 도시 조성이 있죠. 이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동학마을 사고일 예산이 그때 8,600인가요?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예, 예, 요거는 집행 잔액이 6,723만 7천여 원인데요.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토지 보상비입니다. 토지 보상비인데 그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요. 요 부분은 그 집행 잔액으로 남은 그러면 얘기겠습니다. 그 사망을 하셨다면 우리 어차피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가족을 찾든 어디 찾아서. 아, 예, 이 부분 이게 제가 아직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어 부부지 하단부에 이제 묘지하고 두 필지가 있던 부분인데요. 묘지는 이장하고 이제 매입을 했는데 한 필지는 쉽게 말하면 그 외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미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손들을 다 찾아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장수원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시에서 제척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매입 못하고 그냥 불용 처리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진행하는 데는 뭐 별 문제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불악산 산림체험장 지금 운영 안 하잖아요. 2024년에 일단 폐장했고요. 재개장 위해서 리모델링 재개장을 예. 재개장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요, 잘못 거기 알았습니다. 재개장을 네. 하면 안 되는 네. 데고요. 자연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결산감사를 보는데 주신 자료에는 이게 결산감사 자료가 나온단 말이야. 어? 그러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면 이게 계속 진행되는 줄 알고 질의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좀 나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고라지는지 어딜 안 해. 예?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폐장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좀 필요한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이 행감이 끝나고 나도 과장님들한테 따로 좀 자료 요구하는 사항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안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